자, 오늘은 헤어진 후에 버려진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정말 많이 착각들을 하십니다. 이별 후에 버려진 사람들이 겪는 세 가지 착각은 과연 어떤 게 있을까? 그리고 재회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야 되는 이것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과 소통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시청하면 저희가 되는 방송 별리의 사랑의 징검다리 TV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징검다리 TV의 별리입니다. 여러분들, 헤어진 사람들이 겪는 착각이 있습니다. 오늘은 절대 실수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실수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착각입니다. 이 경우는 권태기가 어느 정도 생겨 있을 때 이제 헤어져도 아무런 타격이 없을 것만 같고 본인이 이제 갑이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의기양양한 그런 자신감이 생겨 있을 때, 그럴 때입니다. 이때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나에게 사소한 실수나 거짓말을 한 거지. 그때 그걸 빌미로 상대한테 이제 우리 그만 헤어져,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속마음 속에서는 그동안 나한테 서운하게 했었던, 그동안 상대로부터 가지고 있던 분노의 이 감정을 터뜨리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너 여신 한번 먹어봐라, 이런 생각으로 이별을 통보하고 한 달 정도 연락을 안 하는 그런 경우예요. 연락을 안 하는 그 시간 동안, 이 한 달 동안에 이 상대가 나 때문에 마음고생도 좀 하고, 나 때문에 힘들어도 하고, 나의 소중함을 깨닫고 나한테 싹싹 빌고 매달리기를 바라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소중함을 상대가 알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헤어져라고 이렇게 이별을 통보한 거지.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달이 지나도 상대에게 연락이 없는 거야. 연락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조금 불안해져서 결국 상대에게 먼저 연락을 해버린 거야. 근데 이미 그 한 달 동안 상대가 마음을 다 정리해버린 거지. 상대가 이제 지쳤대. 더 이상 만나기 싫어졌대. 상대를 정신 차리게끔 하려고 한 건데 오히려 내가 역관광을 당해버린 이런 경우죠. 내가 권태감이 있어서 헤어져도 이제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지. 근데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상대가 나를 놔버릴 수도 있다는 걸, 그걸 나는 간과했던 거야. 그래서 진짜 이별을 맞이하게 돼버린 이런 경우. 이렇게 까이고 나서 결국 반대로 이제 상대에게 잡고 매달려 보지만 이미 돌아서 버린 상대방의 마음. 그리고 두 번째 착각은, 비록 헤어지긴 했지만 내가 노력하면, 잘하면, 잡고 매달리면 붙잡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여러분 아직 자만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상대가 나를 아직까지 엄청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상대를 잡고 매달리면 잡힐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고 나서부터 상대에게 엄청나게 전화를 합니다. 100통, 200통,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안 받으면 폭탄 문자, 막 폭탄 카톡, 이 수십, 수백 통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기를 쓰고 잡고 매달리면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웃긴 게 안 잡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운이 좋아서 잡히기도 해요. 상대도 아직 열정이 조금 남아있는 이런 경우. 그러나 이렇게 재회가 된다고 해도 결국 또 같은 이유로 또 다시 헤어지게 돼버립니다. 여전히 바뀌지 않는, 근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상대방의 그 모습에 권태는 더 심해지고 마음은 더 차갑게 식어버리게 돼버립니다. 몸은 비록 돌아왔지만 상대의 마음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던 거지. 잡고 매달려서 억지로 재회를 하게 되면 결국 금방 다시 떠나간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경우의 이별은 이별의 원인을 진짜 잘 분석했어야 됐던 케이스예요. 상대가 떠난 이유가 권태기로 인해서 헤어지게 된 건데, 이렇게 헤어진 이런 경우는 잡고 매달리면 절대 안 되는 케이스였어요. 열정이 없는 이런 이별은 나를 갖고 싶고 궁금하게 만드는데 그 핵심이 있는데, 잡고 매달리면 여러분들의 매력을 완전 다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착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상대방과 서로 만났던 기간이 1년 이상
넘었다면, 여러분들 상대가 나를 아직도 하트 뿅뿅 뭐 이런 눈으로 나를 바라볼 거라는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권태기로 인해서 이렇게 이별을 했을 땐 무조건 공백기를 갖고 여러분들 잘 지내는 모습을 상대에게 보여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신뢰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상대를 궁금해하지 않고 여러분들 매력이 안 느껴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잘해줄 게 아니라, 잡고 매달릴 게 아니라 더 이상 상대를 잡지 않고 잘 지내고 헤어진 그 기간 동안 상대에게 가치 있는 모습으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착각은, 여러분 헤어지고 나면 상대와 연락을 완전 끊어야 된다는 건 이제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상대하고 친구로 계속 지내는 거야. 친구로 지내면서 쿨한 모습, 바뀐 달라진 이런 모습을 상대에게 보여주면 상대가 마음이 나에게 다시 돌아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친구로 지내는 동안 쿨하게 행동하고 상대에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서 상대와 밀당을 잘하면 상대가 안 달라서 나에게 다시 마음이 생기게 만들어내는 이런 전략인데, 진짜 이게 잘 말하면 진짜 좋은 방법이기는 해요. 그러나 사람 마음이 생각처럼 되지 않는 게 그게 인생 아닌가요? 헤어질 땐 진짜 완벽하게 내가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처럼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진짜 엄청난 내공, 멘탈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을 단단하게 갖고 완벽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순간이 되면 갑자기 감정적으로 확 무너져 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람인지라 무너질 때가 분명 오더라고요. 진짜 친구로 지내면서 완벽하게 내가 잘 할 수 있다면 그 어떤 방법보다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잘 먹히는 방법이기는 합니다. 완벽한 연기력, 그리고 강한 멘탈,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아야지만 가능한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처럼 쉽지 않다라는 걸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정말 이론적으로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이론처럼 완벽하게 상대를 무너뜨리고 쿨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감정 정리가 안 된 이런 상태에서 친구로 지내면서 상대에게 쿨하게 지낸다는 게 만나서 상대와 이렇게 지내다가 보면 어느 순간 감정이 확 터져나오는 그런 순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지내면서 여러분들의 자존감은 더 떨어지게 돼버리고, 그렇게 자존감이 낮아졌을 때 돌발 상황은 결국 생긴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나를 학대하면서까지 헤어진 상대방과 더 이상 친구로 지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로 지내면서 재회할 수 있을 거란 여러분들의 이 생각은 결국 내 착각이었구나를 느끼게 되는 순간이 생기게 되고, 결국 공백기를 갖는 것만 못한 그런 상황이 돼버린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헤어지고 나면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편법이나 극약 처방을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전공법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극약 처방은 전공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았을 때 그때 써도 늦지 않는 거예요. 뭐든 편법은 빠르게 갈 수는 있겠지. 하지만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헤어지는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봐야 뭐 알겠지만, 헤어지는 대부분의 원인이 권태, 열정이 식어서, 그래서 헤어지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상대가 나를 이제 정복했고 상대가 더 이상 내가 재미가 없대, 궁금하지가 않은 거야. 여러분, 이제부터 상대에게 사랑해달라고 애원하고 구걸하는 거지의 모습이 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해달라고 협박하고 괴롭히는 무서운 사채업자 같은 모습 또한 보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신기하게 구걸하는 거지와 협박하는 사채업자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공통점은 바로 빼앗으려 한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대가 권태기가 비록 왔어도, 권태기였다라고 해도 사랑을 빼앗으려고만 하지 않았다면 상대는 도망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열정적이지는 않겠지만 잔잔하게 편안한 관계로 지낼 수는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께서 가장 큰 착각을 하는 건,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착각보다 더 큰 착각은 바로 여러분이
상대에게 주는 사랑을 했다라는, 헌신을 했었다라는 이 착각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가 보면 내담자분께서 저에게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진짜 그 누구보다 진짜 상대를 사랑했습니다. 정말 저보다 그 누구보다 이만큼 그 사람을 사랑해 줄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하시는 내담자분들이 꽤 많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내담자분께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상대를 정말 사랑해 주셨었나요? 그렇다면 상대에게 어떤 사랑을 해 주셨나요? 어떤 걸 준 건가요? 이렇게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면 내담자분께서 답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정적이 흐르고 나서 저에게 이렇게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에게 준 게 진짜 생각이 안 나네요. 정말 생각이 안 납니다. 제가 해준 게 없었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자아성찰을 하지 않았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 본인은 잘해줬고 헌신했고 나보다 잘해줄 사람, 나처럼 사랑해줄 사람이 없대.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은 헌신을 했었나요? 정말 잘해줬었나요? 사랑을 줬나요? 여러분, 헌신은 돌려받길 바라지 않는 그런 마음이에요. 부모님이 자식에게 주는 무한 사랑입니다. 헌신은 주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받고 싶어 하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받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을 사랑을 해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고 가장 커다란 사람들의 착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헌신했고 잘해줬다면 분명 상대는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헌신의 가치는 당장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헌신의 가치는 잃어봐야지만, 사라져야지만 그 가치를 느끼고 깨닫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 주는 사랑, 맹목적인 헌신까지는 비록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헌신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주고자 하는 마음이 받고자 하는 마음보다 컸었다면 분명 상대는 여러분에게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께서 헌신을 했었나요? 혹시 헌신을 강요한 사채업자나 구걸하는 거지의 모습은 아니었었나요? 주는 사랑은 건강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만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건강하고 어른스러워야 죽어도 서운해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을 했었다라고 하는 건 주는 겁니다. 사랑을 받고 싶어 했던 마음과 사랑을 해줬었다라는 걸 여러분 헷갈리지 말고 착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별의 원인을 모르면 재회는 어려워집니다. 재회를 했어도 결국 반복된 이유로 또 헤어집니다. 이별의 원인이 상대가 아닌 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내가 가해자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영상 보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랍니다. 내가 했던 사랑은 주는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랑이었을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사랑의 징검다리 TV의 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